하지만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의 옥중 창당, 소나무당 이것 때문에 사실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광주 서갑에 출마를 공식화했는데 여기에 또 뭐 변희재, 손혜원 이런 분들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이제 큰 변수는 안 되고요. 네. 이제 전 의원이냐 전 당대표냐 뭐 이런 차이인데요. 네. 송영길 의원이 굉장히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들 다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네. 거기 뭐 변희재, 손혜원 두 분이 갔다. 뭐 그것도 큰 변수가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송영길 의원이 어떻게든 몸부림치는 이런 과정에서 비례정당을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그냥 액면대로 해석하고요. 큰 변수는 되지 않습니다. 광주 서갑이 송갑석 의원 현역인데 오늘 경선 결과 나온단 말이죠. 네네. 무소속 또는 뭐 소나무당으로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해도 지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수도권이 문제고요. 예를 들어서 이낙연 대표도 지금 민영배 의원의 광산구 네. 출마를 이미 밝혔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이낙연 대표가 과연 당선될 수 있을까? 네. 아닐까?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득표력과 상관없이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0%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만약에 수도권에 출마를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민주당 표 잠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민주당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데 예. 이낙연 대표, 송영길 대표 다 그런 경우는 아니다. 광주 출마이기 때문에 큰 변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조국 혁신당이요. 지금 여론조사에 따라 좀 다르지만 19%까지 잡힌단 말이죠. 뭐 문전성시입니다. 지금 뭐 전 아나운서, 가수부터 해서 법조인, 뭐 황운하 의원도 가 있고 많은 분들이 비례 순번을 의원 배지를 달 것을 꿈꾸면서 지금 영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좀 반짝일 것이다. 아니면은 그대로 이것이 유지가 될 것이다.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 어떻게 예상 좀 하세요? 우선은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나오는 수치를 보면 10석 안팎은 획득할 수 있다. 이대로라면 이런 전망 아닙니까? 그러면은 의미 있는 정치 세력, 의미 있는 정당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게 반짝 정당일 수밖에 없는 그게 해당될 수 없는 것이 10석을 의원들을 10석을 보유한 정당이 총선 후에 뭐 사라진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상당 기간은 조국 혁신당이 독자적인 행보, 독자적인 정당으로서 의미 있는 어떤 정치 세력으로 그렇게 자리 잡고 굴러갈 것이다라고 봅니다. 일각에서 보는 민주당이 흡수돼서 민주당의 어떤 차기 당권을 노린다 이런 분석은 너무 이른 걸까요? 아주 이른 거고요. 네. 4년 전하고 다른 것이 4년 전은 그야말로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네. 최강욱, 손혜원 전 의원 등이 소위 말해서 열린민주당인가요? 예. 그걸 김의겸 이런 분들. 예, 만들었죠. 그래서 3석을 갖고 갔는데 그때는 민주당의 위성전당,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하고 이런 우호적 내지는 연대관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선을 확 긋고 네. 그렇게 가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얼마 전에 이재명 조국 두 대표가 만났죠? 만났어요. 그래서 사실상의 연대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자들도 조국 혁신당으로 비례대표 투표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이 자유로워졌어요. 지민 비조.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지역구 표로 확장성을 가질 것인가의 문제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정치적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보장이 된 격이라서 네. 조국 신당이 약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환경이고 그게 이제 지속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4년 전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흡수될 일이 없는 거죠. 네. 독자성을 갖고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고 그렇다고 위성정당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당분간은 이 통합 없이 그대로 굴러갈 것이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